우리에게는 2015년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강력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 정부가 1월 27일 감염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부터 짚어볼까요? 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의 잦은 컨트롤타워 변경과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좁게 잡고 또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우한 방문자의 동선을 공개했고요. 입국자의 전수조사까지 실시한 겁니다. 네. 김성훈 기자, 네. 중국 입국자 중 건강 상태 질문서 미제출자, 이런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확진자가 늘면서 중국 전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최근 방문 국가와 발열 증상 등을 기록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작성을 안 하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특별 예비비도 편성해서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대응 체계 구축 운영비 67억 원, 검역 진단비 52억 원, 격리 치료비 29억 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치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역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강력한 선제 조치들이 조금 하나는 이렇게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김성훈 기자, 예.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로 중국 현지, 특히 우한에 나가 있는 우리 진출 기업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2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현재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춘절 인구 분산을 위해 연휴 기간을 2월 2일까지 늘렸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휴무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의 공장을 가동 중인 SK 종합화학 등은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귀국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 출장도 제한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출장 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출장자는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 진출 기업 외에 우리 관광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직격탄을 맞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많게는 1,000명 단위의 예약 취소 사태가 벌어졌고요. 중국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정 전부터 많이 없고 길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중국 사람.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해요. 안 되는 거 투성인데 또 이것까지 터져가지고. 항공업계도 타격이 큰데요. 에어 서울은 장자재와 리니 노선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까지 수익성 문제와 여론을 의식해 중국 노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운항 중단과 축소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